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며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온 국민이 현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표현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선거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를 따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난국에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나 미래보다 개인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도 그랬고 한일합방 때도 그랬습니다. 진정한 역사 청산을 하려면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공주, 논산, 금산, 부여 등 충남 4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나머지 충남 모든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우리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오후 들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방침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규제가 집중될 전망인데 두 산업은 충남 수출 비중의 60%에 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어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 침탈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병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규탄 대회를 연 홍성군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일본에 대해 의병의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민간단체와 국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는데 이달부터 소화전 주변은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납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구분영 천안시장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해의 절경을 간직한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살개 실체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생물자원 모니터용 무인센서 카메라에 살기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이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2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검거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대전의 약사들이 노노 재팬 운동, 이른바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죠? 네, 대전시 약사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항의하며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대전시 내 일부 약국을 들여다보시면 출입문에 일본산 약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예, 이 일본산 제품을 팔지 않는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일본산 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대체할 약품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장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 약사회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화이트벤 같은 감기약이나 카베진 같은 소화제,
알보칠 같은 연고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쓰이는 약 10여 종에 대해 먼저 불매운동을 펼치고요. 대체할 수 있는 불매 제품 범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에 차차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늘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천안시가 새 축구 종합센터 부지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 대한축구협회와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협약이 최종 체결이 되면서 축구 종합센터가 천안으로 오기로 확정이 됐죠? 네, 천안시의회에서 새 축구 종합센터 건립 동의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결국 가결되면서 최종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 들어올 축구 종합센터는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에 47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천연 인조잔디 구장 12면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스타디움이 조성됩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실내 훈련장과 축구박물관, 풋살장도 들어서고요. 뉴스 호스텔도 건립됩니다. 이 많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만큼 이 천안시가 축구 종합센터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천안시는 이 조성 계획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총 1,558억 원 가운데 천안시가 1,100억 원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458억 원은 축구협회가 부담하고요. 이외에도 천안시는 2020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축구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축구팀 창단과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상주직원 주택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예, 이 다양한 지원을 약속을 했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새로 들어설 축구 종합센터가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이 됐는데 어제부터 이 가운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차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소화전과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하는 경우에는요, 어제부터 과태료가 2배 뛴 8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예, 이 4가지 위반 사례 가운데 유독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이유가 뭐죠? 네, 바로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인데요. 불이 나면 소방호스 연결이 지체돼 대형 화재로 자칫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도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졌기도 했는데 화재는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작은 재난이 큰 재난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잠깐 주차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주차 장소가 소화전이나 소방시설 옆인지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나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1분 간격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소방시설 옆에 주차 행위. 자칫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무서워라기보다 선진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소식은 없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5개구 보건소가 A형 간염 유료 예방접종과 항체 검사를 합니다. 접종 대상은 과거 A형 간염 예방 접종력이 없어 항체가 없는 성인과 과거 접종력이 없는 2011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현재까지 대전 지역 A형 간염 확진자는 약 1,500명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 한 달 동안 축제장을 경유하는 일부 시내버스가 증회 운행합니다. 증회 노선은 내일부터 모건대학교에서 열리는 디쿠 페스티벌 경유 노선인 106번과 312번, 603번, 또 견우 직녀 축제가 열리는 엑스포 시민광장을 경유하는 606번과 618번으로 내일 하루 동안 각각 한 대씩 증회 운행됩니다. 또 2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대전 국제 와인페어 경유 노선인 121번과 705번, 911번 노선버스도 24일 하루에 한 해 각각 한 대씩 증회됩니다.
세종시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종이팩 자동 수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세종 지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됐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우유나 피자 등 분리수거 앱 회원업체에서 물품을 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은 내일 오후 5시부터 부여 백마강 달밤 시장에서 보부상로드 보부상 활성화 사업 고래마켓을 개최합니다. 실제 보부상단이 참여하는 보부상 새 접장 선출놀이, 보부상 노래, 보부상 캐릭터와 미션 체험 등 보부상 중심의 프로그램과 보부상들의 장마당 놀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청춘들의 버스킹 공연, 아티스트들의 아트작품 전시가 이어집니다. 부여구는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임원 등 관계자가 종사하는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해 행사 용역 참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평가 항목에 특별 신인도 항목을 추가해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업체는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하고 대행 용역사 선정회에는 행사 진행 시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확약서를 진구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공주, 논산, 금산, 부여 등 충남 4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나머지 충남 모든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우리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오후 들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천안과 홍성 33도, 계룡과 예산 34도, 대전과 세종 35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공주의 고만화로 설화가 국제적인 미술 작가들과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를 만들어왔던 자연미술가협회 야투가 공주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 고만화로 설화를 주제로 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2019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와 야투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관련해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허세미나 코디네이터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허세미나 코디네이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름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국제적인 자연미술 전시회인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가 올해로 16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이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가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미술 행사인데요. 예. 저희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에 의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자연미술로 특성화된 유일한 비엔날레입니다. 첫 자연미술 비엔날레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 내년이 2020년 9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올해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의 그 전시 프로그램이나 구성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죠? 네, 올해는 내년 봄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행사로 금강 자연미술 프레 비엔날레가 진행이 됩니다. 네. 프레 비엔날레에서는 저희 전시 총감독 선임, 주제 선정, 또 작가 선정 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또 전시 행사로는 국내외 6명의 작가들이 이번 8월 한 달간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 새로운 작품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성된 작품은 오늘 8월 31일 오픈된 예정입니다. 네. 그 외에도 작가 선정을 위한 2020년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프로젝트전, 자연미술 큐브전이 준비될 예정이고요. 또 비엔날레에는 타 비엔날레와 차별적으로 행사 이후에도 상설전을 통해서 작품 감상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역시 지난 3월부터 총 70여 점의 설치 작품으로 구성된 비엔날레 상설전과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자연미술 교육 프로그램 등이 상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면은 그 작가들이 설치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나중에... 현장에서 작가님들이 지금 작품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더 많은 작가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에 공개된다 이 얘기죠.
네네네. 예.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는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는 이 공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자연미술가 단체인 야투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야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는 1981년 공주 금강에서 창립된 자연미술을 처음 개척한 미술단체입니다. 야투는 들, 야에, 던질, 투라는 한자어로 자연에 표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술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연미술 사계절 워크숍을 통해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자연과 함께 야외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자연미술을 연구했고요. 그게 자연미술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2011년 이후에는 야투 인터내셔널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는 40여 개국 150여 명의 작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미술가 협회 야투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제 교류전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자연과 또 인간의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야투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외에도 2009년부터 시작된 야투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리고 네. 2014년 시작된 글로벌 노마딕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총 32개국 127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예. 글로벌 노마딕 아트 프로젝트는 한국을 시작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 리투아니아, 터키, 영국에 이어 지난 1월에 멕시코까지 총 12개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8월 말부터 10월까지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프랑스와 몽골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2009년 이후에 해마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레지던스는 거주라는 의미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작가가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 머무르며 작품을 연구, 창작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야투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야투의 자연미술 운동을 소개하고 또 교류를 통한 작가들의 자연미술 연구와 작품 창작, 그리고 자연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교류와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국 작가들이 공주에 거주를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올해 이 야투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올해는 그 고마나루 설화를 주제로 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곳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은 네. 공주의 고마나루 설화의 배경이 되는 그 공꿀과 나루터가 있던 장소인데요. 예. 2017년부터 천년의 시간을 지나온 천년의 시간을 지나서라는 주제에 이어 올해 천년의 시간이 지나간이라는 주제로 고마나루 설화에 작가들의 다양한 상상력이 더해진 또는 유학적으로 재해석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몇 개국가 몇 명의 작가가 레지던스에 참여했죠? 올해는 한국, 프랑스, 루마니아, 몽골 총 4개국에서 6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예술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예. 올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대 작가들 작품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개국에서 6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했는데요. 예. 그 중에 루마니아에서 온 팔 피터라는 작가님의 잃어버린 나룻배라는 작품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작가의 작품은 이전에 고마나루터에 있었던 그 설화 속의 나무꾼이 타고 떠났다는 나룻배의 작품인데요. 예. 작가는 빠르고 편리하게 돌아가는 현대의 우리에게 잊혀졌거나 잃어버린 가치들, 예를 들어 오랜 이야기, 나룻배를 만들던 기술과 정신, 옛 시절의 감동들을
설화 속 나룻배를 통해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작품은 작가가 금강변에서 2달간 작업을 하면서 금강에 작업한 배를 띄워서 직접 노를 저어서 이곳 연매산으로 이동을 시켰던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 이 작업 과정에서 배를 소재로 쓰는데 그 배도 직접 금강에서 노를 저어서 가져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형태적으로는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일반 나룻배 모양의 형태인데요. 예. 이게 그 위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이렇게 볼록 렌즈 형태의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안과 밖에서 외부를 볼 수가 있고요. 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멋지게 있는 배보다는 옛날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약간 그런 포르되었던 약간 미완성된 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초대 작가들의 작품 연구나 전시 활동 외에도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5, 6월에는 공주의 우성중학교 학생들과 작가들이 함께 약 10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학생들은 자연미술 워크숍을 통해서 자연미술을 경험하고 작가들과 작업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또 고만하루 설화 이야기를 학생들 자신만의 언어로 설치와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제작해서 작가들과 함께 지금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세종고운고 학생들 또 청량 어린이 가족팀과 작가들이 함께 통나무나 쉘터 만들기 등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휴가철인데 지금 가면 뭐 좀 같이 할 만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작가분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작가분들을 만나보실 수 없지만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자연미술 워크숍 작업도 단체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야투에 문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야투나 비엔날레 또 비엔날레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예. 전화번호도 아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역번호 041이에요. 예. 네, 853-8828번입니다. 8828. 041-853-8828. 이게 야투의 전화입니까? 아니면? 네, 사무국에 전화입니다. 예, 네. 야투 사무국 전화입니다. 예, 야투 사무국에 연락하시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다. 네네. 예. 이 2019 야투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게 언제까지 전시가 계속 되는 거고, 또 2019 금강 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라고 그랬죠? 이 일정도 네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야투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전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돼서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2019 금강 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도 이달 말인 8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다양한 전시 행사와 함께 역시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모두 이곳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야외 전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무료겠죠, 당연히. 네, 공주 시민분들은 무료입니다. 네. 아, 공주 시민은 무료. 타 지역 분들은 네. 입장료를 좀 내셔야 되고. 네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9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와 야투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관련해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허세미나 코디네이터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일본 백색 국가서 한국 제외 강행, 금강일보는 한일 경제전쟁 전면전 이란 제목을 각각 달고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유성 복합터미널 첫 삽 아직은 안갯소 이란 기사에서 대전의 최대 현안인 유성 복합터미널의 착공 시기와 시공사 선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들끓는 님비, 속 끓는 대전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